자, 이번 시간은 67페이지, 6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2절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굉장히 지적공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요. 많게는 진짜 3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문제 중에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꾸만 그냥 책만 읽고 단순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어려운데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지적 공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봤죠. 두 가지.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도 무엇이 된다? 지적 공부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쪽 부분만 요 지적 공부 쪽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지적 공부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었다 이거죠. 크게 3개. 첫 번째 이제 무엇이 있었냐면 대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 등록, 부 이렇게 있고요. 도면에는 이제 무엇이냐면요. 도면에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었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런 것들이 지적공부죠. 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하게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수업을 들어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것들은 외우시고요. 이런 것들은 수업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 다만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암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67페이지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그 서식지가 그려져 있는데 이 서식지가 2017년도 1월 달에 살짝 개정이 됐는데요. 이 개정된 내용대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그 68페이지로 보시면 등록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인 거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것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요. 그냥 모두 다 그냥 하나로 등록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 및 앞에 이제 다시 잠깐 볼게요. 67페이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대장은 이제 드라마 보시면은요. 이 토지대장은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하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이때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때 당시에 조사된 것은 어디에다가 토지대장에. 근데 경계는 토지대장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경계는 토지대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경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적도예요. 그래서 항상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가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그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계를 어디에다 표현한다? 임야도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하고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개념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등기부도 마찬가지고요. 지적공부도 전부 다 무엇이다? 물적 편성주의예요. 물적 편성주의로 우리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물적 편성주의고요. 인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가 이제 편성이 되는 방식이고,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적 편성주의는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한 그 순서에 따라서 지적 공부가 편성되는 것을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지적에서는 인적과 연대적을 쓰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지적 공부에는 총 몇 가지를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3가지를 등록한다고 해요.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토지 표시. 그 토지 표시를 써보세요. 소재. 그 다음에 무엇?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 이 6개. 이 6개를 무엇이라고?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6개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68페이지로 볼게요. 6개의 등록사, 소재부터 좌표까지가 모든 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소재와 지번은 모든이라고 그랬죠. 자,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번 순서대로 묶이는 거예요. 물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번 순으로 공부를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물적 편성주의에서는 지번이 누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소재와 지번은 당연히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될까 안 될까요? 소재와 지번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다. 만약에요, 지번이 누락되어 있고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만 써 있어. 그 지번이 없어요. 그러면 위치는 대략적인 어디든 소재는 알겠지만 지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안에 어떠한 필지를, 어느 필지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번이 누락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할 때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기억하신다? 목도장이다. 목도장. 여기서 목은 뭐예요? 지목. 도는 도면.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그 여기에 쏙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들어가죠. 지목은. 면적은 어디에만 들어간다? 면적은 장에만 등록이 돼요. 여기서 장은 지적 공부 중에 끝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 장자 딱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장자만 들어가는 거. 그럼 토지대장에도 들어가겠죠. 경계는 어디에 등록이 돼요? 우리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도상경계잖아. 즉 도면에 등록되는 거죠. 도면에 등록되는 거니까 경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좌표는 XY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경계점 좌표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볼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해요? 주민등록번호를 나타냅니다.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고 소유자가 변동이 될 수도 있죠. 소유자의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이 되냐면요. 소유자는 소대장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대장. 그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대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쏙 들어가는 이렇게. 쏙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쏙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소유자,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렸듯이 보통 등급하고 무엇을 나타내요? 지가. 등급과 지가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가는 무슨 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를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에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개개인에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토지에는요. 필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입니다. 고유 번호를 붙이는데 이 고유한 번호, 이 고유 번호는 어디에만 등록이 되냐면 도면에만 등록이 안 돼요. 도면에는 등록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도면은 뭘까? 지적도 임야도죠.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는 얘가 등록이 안 돼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요놈이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어디에는 등록이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등록이 된다라는 거, 등록이 되는 거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이렇게 쏙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9자리.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13자리죠. 앞에 7자리하고 6자리하고 생년월일 6자리하고 뒤에 어떤 지역을 나타내는 7자리. 7자리, 13자리로 나타내는데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다? 19자리로 표현합니다. 19자리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19자리를 3개로 나눠 가지고요.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코드 10자리하고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 1자리하고 지번을 구분하는 코드 8자리로 코드로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행정구역은요. 둘, 셋, 둘로 이제 나타냅니다. 둘, 셋, 둘. 글자 수만큼 자릿수만큼 글자 수만큼 코드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도, 시, 군, 구, 면, 동.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마지막이 리예요.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냥 행정구역 코드는 10자리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시험에 나왔고요. 요 뒷부분까지는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시험에 출제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1자리인데요. 1, 2가 있습니다. 1, 2, 8, 9가 있는데 사실은 8, 9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1은 토지대장을 나타내요. 코드 자체가. 그 다음에 2는 무엇이냐면은 2는 임야대장이에요. 임야대장을 나타내는 것이고 8, 9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8은 토지대장 폐쇄. 토지대장 폐쇄. 그럼 9는 뭘까요? 느낌 맞죠? 임야대장 폐쇄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3이라는 게 있었어요. 3은 기존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는데 이 3이라는 코드가 지금 삭제된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코드 번호 3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그게 틀린 거지만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바뀐 거를 모르고 출제하실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잘못 알고 3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수험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삭제됐어요. 코드에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1번과 2번. 그 다음에 1은 토지대장이고 2는 임야대장이다 이겁니다. 자, 지번은요. 지번은 우리가 앞에서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더라 이겁니다. 본번은 몇 자리? 본번은 4자리로. 부번도 몇 자리로? 4자리로.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 0, 0, 1, 4, 0, 0, 1, 0. 그럼 잘 보시면 전체 얘기 몇 자리? 10자리와 1자리와 4자리와 4자리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유번호가 써집니다. 그럼 이 고유번호를 보면 앞에 2자리는 뭐예요? 코드가 시도, 3자리는 시군구, 읍면동, 리를 이제 코드로 써. 우리가 우편번호도 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우편 번호의 코드를 해석해 보면 이 코드 번호가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코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까지는 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주로 업무로 하는 사람들은 이 코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은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예요. 그럼 여기서 1은 바로 뭐다? 토지대장이라는 거죠. 그럼 1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써 있으면 2라고 써 있으면 그건 임야대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14에 10이라는 거죠. 앞에 게 네 자리가 무엇이다? 본번이고 뒤에 네 자리가 뭐예요? 부번이에요. 부번. 그래서 얘가 본번이고 얘가 부번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산 14에 얼마? 이렇게 10. 앞에 뭐를 붙여야 돼?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붙여라? 산자를 붙이자 이겁니다. 산자를. 요게 고유번호의 개념인데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고유번호가 시험에 나오면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은 자 고유번호는요 이렇게 행정구역을 10자리하고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 1자리하고 지번을 나타내는 8자리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유번호는 지목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지목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지목은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시험 어떻게 나왔어요?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목을 코드화하여 이러한 것들을 코드화하여 틀렸죠?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을 코드화하는 거죠. 지목을 코드화하는 이렇게 해서 딱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묻지 않고요. 고유번호가 등록이 안 되는 곳은 어디? 지적도 임야도는 등록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공유전명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처 좌표등록부에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상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정도만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이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보시면 소재 일반적인 기재사항 보세요. 리, 동, 단위까지 법정 행정구역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다음 지번은 숫자로 쓰는데 이렇게 임야대장에 등록됐을 때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지적도일 토지대장에 상관없는데 임야대장을 할 때는 임야대장에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고 지목은요. 지목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들어갈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무엇을 써줘야 된다? 정식 명칭을 써줘야 돼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적의 등록 단위는 무엇이다? 면적은 제곱미터더라. 이건 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경계 안 들어가니까 경계를 거기 표현 안 한 거예요. 좌표 안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좌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소유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법인일 때는 명칭,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 들어갑니다. 오른쪽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첫 번째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유번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번호.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도면번호 써있죠.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번호가 써있고 그 다음에 뭐가 써있어요? 도면번호. 도면번호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도면번호 들어가요. 그럼 왜 여기 도면번호가 들어가는 거냐면 얘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경계하고. 토지대장에는 경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죠. 그죠?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되어 있으니까 경계는 도산경계이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에만 쏙 들어가요. 그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를 알 수가 없잖아. 알고 싶으면 지적도를 보라 이거죠. 또는 임야도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번호를 여기다 체크해 도면번호를 등록함으로써 그 도면을 찾아가지고 열람해 보면은 거기에 경계가 딱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번호는 중요하지 않고요.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토지대장에 토지동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 페이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래요. 그런 장번호를 쓰는 거고요. 페이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되는 공부에는 축척도 들어간다 이거죠. 축척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2번에 마지막에 축척이라고 써있죠. 축척. 그 다음에 지목과 면적이 딱 들어가면은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증가하면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동 사유가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이동 사유가 들어가요. 지목과 면적이 바뀌는 그 사유. 왜 지목이 바뀌었느냐? 왜 면적이 증감이 발생했느냐? 그러한 이동 사유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이동 사유를. 그 다음에 5번에 뭐가 써 있어요? 등급.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뭐가 써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써 있더라 이겁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라고 하면 X. 요게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로 등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표준지가로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변동일자. 변동일자 들어간다. 요거 변동일자. 몇 번에 써 있어? 5번, 4번에 써 있죠?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쓰자 이거죠. 그다음 밑에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나중에 보시고요. 밑에 고유번호 설명해드렸고 고유번호 그냥 개념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그 심화 이론할 때는 간단하게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가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어떻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경계좌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상경계니까 도면에만 딱 등록이 됩니다.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여기에만 쏙 등록이 된다요. 나머지는 다 등록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등록이 안 되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중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경계 아니면 좌표를 쓰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죠. 다음 중 토지의 이동사유가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해가지고 정답은 토지대장이었어요. 여기까지가 토지대장이고요. 그 다음 공유전명부. 자,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필지를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A하고 B하고 2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야? A가 가지고 있는 지분, B가 가지고 있는 지분, 그 지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공유지연명부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소재 지번 당연히 들어가 줘야죠. 목도장이니까 공유전명부는 장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 장자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 안 들어가고요. 면적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장에만 등록되니까 여기 안 들어갑니다. 경계 안 들어가겠고요. 좌표 안 들어갈 것이고 소유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도면번호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등록사항에 보시면은요. 소재 들어가고 지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가 들어가요? 세 번째 무엇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고유번호 들어가죠. 고유번호. 그 다음에 4번에 소유자 들어가고요. 5번에 이 오른쪽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3번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짜 들어가고요. 1번에 뭐가 들어가요? 고유번호 들어가고 장번호. 장번호도 마찬가지로 공유전명부에 페이지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전명부의 페이지 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유전명부에는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지만 공유전명부에만 등록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분이더라 이겁니다. 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분. 이해하셨죠? 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네. 기록을 해놓을까요? 자, 그럼 시험에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항상 답은요. 목도장하고 면장. 목도장, 면장.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목도장, 면장. 목도장. 경계좌표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공유전명부. 공유전명부는 어떤 한 필지를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때 집합건물에 대지권이 존재하는 거죠. 집합건물인 경우에 대지권이 존재할 때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별도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지권 등록부다 이겁니다. 역시 시험에는요. 이 대지권 등록부가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등록사. 대지권 등록부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요. 아파트 생각하시면 딱 맞아 떨어져요.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에 벽에 뭐가 써 있어요? 건물의 명칭이 써 있단 말이에요. 건물의 명칭이 써 있고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을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에 표시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 A라는 사람이 이 전유 부분을 무엇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대지를 사용하는 권리라고 해서 대지 사용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지 사용권. 그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하고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율로서 갖고 있는 거죠. 비율.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러한 건물의 무엇과 명칭과 전유 부분의 무엇, 표시와 대지권의 무엇, 비율을 등록하는 것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러면 소지지번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지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 대지권 등록부에 지목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도장. 목도장이니까 등록이 안 되네. 면적은요. 면장이니까 안 들어갈 것이고 경계는 도면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 들어갈 것이고 소유자는 들어가줘야 되겠죠. 소유자는 소대장이. 소대장이니까 여기서 대장이라면 무엇이다? 대장이라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고유번호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고유번호 어디 안 들어가요? 도면에만 안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도면번호는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의 특이사항은요. 일반적인 기재사항의 3번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서는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그래서 여기에 뭐뭐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는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의 비율.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되는 사항들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씩 써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다 이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한 장, 2장을 넘겨보시면 75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경계를 어떻게 표시를, 경계를.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도면상 이렇게 도회적으로 표현해놨죠. 이렇게 표현해놨다가 1975년도부터는 일부 지역을 이렇게 경계점 이렇게 쓰면 일부 지역을 경계점을 무엇으로 하는 좌표로서 등록을 하자. 이렇게 경계점을 좌표로서 등록을 하자 해가지고 1975년도에 수치 지적부라는 것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수치 지적부라는 말이 2000년도 들어오면서 명칭이 뭐로 바뀌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그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할 때 작성하는 지적 공부를 무엇이라 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표현해요?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이다?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라든지 지적도 임야도에 어떠한 형태로서 나타내요? 도회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즉 이렇게 도회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상에서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했다? 경계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좌표는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일부분만 그려보면은 XY만 들어가면 돼요. X값하고. 경계점에 대한 XY만 이렇게 등록을 딱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좌표값만 딱 써놓으면은요. 0,0, 뭐 10,10, 뭐 5,20, 그 다음에 2.5, 뭐 15 이런 식으로 좌표만 딱 써놨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필지의 형상을 대략적으로 그려가지고요. 여기가 1, 2, 3, 4. 1, 2, 3, 4는 아무렇게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상단이 기준이에요. 왼쪽 상단이 기준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부호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1, 2, 3, 4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부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표가 1에 대한 요점에 대한 XY를 여기다 기록을 해주는 거죠. 요 2번에 대한 XY를 여기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다 비치하는 게 아니고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를 한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을 실시를 해가지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면적을 할 때 우리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자 그랬죠. 면적에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그만큼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경계점 좌표의 의의는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종선과 횡선의 수치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나중에 평면, 직각 좌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응용 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비치하는 토지는 확정 측량하고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한 것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요.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데 일반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우리가 지적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제 지적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등록사항에 보시면 이제 소재 지번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소재 지번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목, 도, 장.
목도장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는 거고 면장 안 들어가고 경계 안 들어가.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는 어디에만 들어가요? 도면에만 들어가는 거야. 좌표 들어갈 것이고 소유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느냐? 경계점에 좌표만 등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도면번호 들어가줘야 돼요. 그 왜 여기서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 도면번호가 들어가줘야 되느냐? 왜 도면번호가 들어가줘야 되냐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면을 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도면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도면 번호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도면 가서 다시 한번 보라. 그러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특징에서 1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 얘네들은 등록되지 않는다. 외울 필요 없어요. 주로 이제 등록사항만 보시면 되고요. 2번 설명해드렸고 3번 설명해드렸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5번 보세요. 보통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출제가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축척을 얼마로 작성을 하도록 되냐면 500분의 1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500분의 1로 작성하는데 농지는 제외합니다. 농지는 그럼 얼마로 할 것이냐? 1000분의 1로 작성을 합니다. 그 왜 농지는 500으로 하지 않고 1000으로 하냐면은 농지는 필지 단위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요. 500분의 1 가지고는 농지의 경계를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더라. 자, 이제 시도지사 승인 3개 나왔어요. 지번 변경, 공부 반출,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 500인데 농지는 얼마로 할 수 있다? 1000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600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3개 나온 거예요. 3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와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대한 내용.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지적도 임야도가 시험에 나온 거죠. 71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임야도가 그려져 있고 밑에 지적도가 그려져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위에 윗그림하고 아랫그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야도에는 숫자 앞에 뭐가 써있어? 집어내. 여기 목도장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도 집어는 모든이니까 산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적도에는 산이 없죠. 그냥 30의 전, 30일의 전 이렇게 써 있는데 임야도에는 산 10의 임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숫자 앞에 산자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들어가는 거고요. 특이하게 부호도하고 부호가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 부호도하고 부호가 이렇게 쏙 들어간다 이겁니다. 도면 볼게요. 도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거는 아니에요. 복잡한데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다 이걸. 시험이 쉽게 나오면요. 대충 공부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근데 대충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 흔들려요.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니까. 자, 지적 도면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임야도에는 축척이 3000분의 1짜리가 있고요. 6000분의 1짜리가 있습니다. 임야도의 축척은 얼마가 있다?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이 있고요. 지적도의 축척은 전체 7종류가 있습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전체 7종류가 있는데 이거 암기법 5, 6, 30 5 곱하기 6은 3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7개가 만들어져요. 500짜리가 있고요. 600짜리가 있고 3000짜리가 있습니다. 500 다음에 얼마? 1000.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얼마? 2400.
3천 다음에 얼마? 6천. 한 10번만 써보시면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5, 6, 30. 5 곱하기 6은 30이잖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정답은 이거예요. 1500, 2000, 2500. 이러한 지적도의 축척은 없다 이거죠. 이러한 지적도의 축척은 없다 이겁니다. 자,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테두리예요. 이거를 도각선이라고 하고 왼쪽 하단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적도를 보셔도 되고 임야도를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것이 이게 수치예요. 도면에는 도각선 및 뭐가 들어가요? 수치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번부여적에는요. 도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면의 어떠한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들어가요? 인접도면과의 접속관계를 알려주기 위한 색인도라는 것이 들어가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3번에 10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도면은 몇 번 도면이다? 3번 도면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이 들어가요. 서울특별시 강서 화곡동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3, 호. 이게 도면번호 3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3호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1200 분의 얼마? 1. 얘가 바로 뭘 나타내요? 1200분의 1. 축척. 1200분의 1. 요 놈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척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내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제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도각선 및 수치 들어가고요. 색인도 들어가고요. 제명이라는 게 특이한 게 들어가요. 축척은 저기서 목도장, 축도장 하면서 설명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도면의 가장 큰 기능은 뭐다? 경계입니다. 경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주면 이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 모르니까 지번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목을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쓰는 거죠. 얘는 얘 과라고 쓸까요? 얘는 뭐야? 과수원이죠. 지목이. 얘는 장은 뭘까요? 공장용지. 지적도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지적도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산의 의미는 뭐냐 이거지. 산의 의미는. 이때 요쪽에 있는 토지들은요. 1910년도에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들이에요. 조사 대상 토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새롭게 조사를 해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한 거니까 지적도상에서 이 산의 의미는 무엇이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적기준점이라고 그래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군점을 도면 이렇게 제도를 합니다. 지적기준점이에요.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적기준점의 위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각점. 삼각점이라는 것이 지적기준점보다 훨씬 더 정확도 높은 또 다른 기준점이 있는데 삼각점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 굳이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설명해드리면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도면에는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이 있구나. 위치를 등록하는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에는요. 이와 같이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을 합니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도면의 등록사항이에요.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도면의 등록상 72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소재. 소재 지번 들어가고 지목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는 부호로서 표기하는 거죠. 부호로서. 부호로서 표기하는데 어떻게 표기를 해요? 두 문자 또는 어떻게? 차문자. 두 문자 몇 개? 24개는 두 문자. 차문자는 4개. 4개가 바로 뭐다? 차, 장, 천, 원 이런 식으로. 면적은 들어갈 필요 없죠. 경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거 들어갈 필요 없고요. 소유자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자가 도면에 안 들어가냐면은 여기다가 이름 쓰고요. 주민등록부 주소 쓰고 주민번호 쓸 여유가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가 궁금하면 토지대장 가서 보라 이거예요. 고유번호 안 들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는요. 위에 등록상의 그 위에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봤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는데 그 도면은 이 도면하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제명이라고 하는 지적도라고 하는 제명 끝에 뭐라고 쓴다? 제명 끝에 좌표라고 썼다. 좌표라고 쓴다 이겁니다. 옛날에는 좌표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을까요? 수치라고 썼어요. 왜? 수치 지적부라고 했으니까. 근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수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좌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는데 틀린 것은 해가지고 제명 끝에 수치라고 쓴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얘를 경계점이라고 하고 얘를 경계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쳐다보면은요. 이 두 점의 뭐를 알아요? XY를 알거든요. 두 점의 XY를 알면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4.17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지적 도면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적도라고 써 있고요. 지적도라고 써 있고 가로고 가로 닫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이 도면은 왜 만들어 놓는 것이냐?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어. 왜 못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 도면하고 일반적인 지적 도면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는 것. 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오른쪽 하단에 무엇을 쓴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73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틀렸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의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제명 끝 앞에 뭐를 써요? 좌표라고 쓰는 거죠. 좌표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은 여기서 보면 지웠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면적은 어떻게 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그 다음에 이거의 면적은 전자면적기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요 필재 면적은 어떻게 할까요? 경계점에 뭐를 알기 때문에 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때의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하더라. 이거 좌표 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5번 설명해 드렸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확정 측량 또는 축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을 말한다 이겁니다. 맨 위에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이 내용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 도면에는 제면 끝에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하단에 무엇으로 쓴다?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쓰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하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3번에 지적 소관청은 지적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를 갖춰둘 수 있다. 일람도라는 것은 그 지번 부여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일람도라고 하는데 지적 공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지번 색인표도 나중에 지금은 지번 색인표도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 그 지번 색인표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내가 지번이 1046이에요. 지번이. 근데 이 1046이 1046인데 이게 몇 번 도면에 우리가 등록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번 색인표에서 뭐를 찾아요? 지번 색인표에서 지번을 찾아. 그럼 그 옆에 뭐가 써 있어요? 도면 번호가 써 있어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번 색인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지적도 시행지역은 5cm 단위로 재고 2m 시행지역은 50cm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4페이지 보시면 도면의 축척이 있죠. 지적도에는 몇 종이 있다? 7종. 어떻게 기억하셔야 돼요? 5, 6, 35로 해서 7종을 기억하시고 임야도는 2종, 3천하고 몇 종이 있다? 6천. 그럼 여기도 3천짜리 6천이 있고요. 여기에도 3천하고 6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공통적인 축척은 3천, 6천이더라. 3천, 6천. 그 정도 보시고요. 기존도 과건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고 응용할 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지적도면에 복사가 있습니다. 요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입니다. 따라서 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적 도면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소관청 복사해주면 돼요. 그 끝이에요. 이 정도. 자, 지금까지 한 게 바로 뭐냐면 등록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해드렸습니다. 등록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내가 등록사항을 한번 정리를 이거 지워보고요. 지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등록사항을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적공부가 어떠한 역할을 이러한 토지대장, 공유전면부, 대지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러한 지적공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웠어요. 이제 보세요.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됩니다. 다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근데 지목은 목, 도, 장이에요. 도는 뭐다? 지적도 임야도. 장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여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죠. 여기는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을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하는데 28개 중에 24개는 두문자로 4개는 무엇으로? 차문자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4개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 장, 천, 원, 차장, 천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이 되면 뭐도 등록이 된다? 축척도 등록이 되더라 이겁니다. 면, 장. 경계는 어디에만? 도, 면에만. 좌표는 어디에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소유자는 대장에만. 고유번호 그림에 안 들어간다. 도면번호 여기 들어가고요. 지적도 임야도 들어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이게 끝이에요. 아까보다 좀 단순해졌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부분들은 뭘까요? 대부분 X가 되거나 O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1회부터 28회까지 얘를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얘를 벗어나는 문제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특이하게 들어간 게 뭐예요? 등급하고 직각. 공유전명부에는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경계처 자표등록부에는 부호도하고 부호.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도각선, 도각선 및 수치, 그 다음에 색인도, 제명,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위치, 그 다음에 무엇?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 점 간의 거리 이렇게 들어가는. 처음은 이게 지금은 어려운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연습하셔야 됐고 연습. 이 정도만 이 정도가 좀 어렵긴 한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다 맞힐 수 있다 이거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이번 시간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마지막 편이죠. 마지막 편에 지적 공부의 복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마지막에 제3절에 지적 공부 복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제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